좋아요, 구독! 그러면 저희는 첫 종목부터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HFR을 가장 먼저 구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5G 관련주로 시장에서 그다지 관심을 받지는 못했던 종목입니다. 그런데 최근에 경남 사천 항공산단에 5G 특화망 장비를 공급했다는 소식이 전해지기도 했는데 오늘 장에서는 좀 많이 빠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HFR 같은 경우는 이제 우리가 5G 관련주로 분류를 많이 하죠. 시장에서 이제 뭐 KMW라든지 뭐 에이스테크라든지 오이솔루션 같은 여러 가지의 이제 5G 관련주들이 있는데 굉장히 좀 안 좋은 모습을 오랫동안 보여왔습니다. 특히 뭐 이 5G에 관련돼서 좀 우리가 깊이 들어가 보자면 코로나 사태가 터졌을 때 전후로 해서 이제 전 세계적으로 5G에 대한 투자가 본격적으로 진행이 됐었죠. 그래서 당시에 이 5G 관련주들이 좋은 모습을 보일 것이다라는 테마가 만들어져서 굉장히 좋은 모습을 보였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실적이 제대로 나오질 못했습니다. 이 5G 쪽이 그러니까 투자를 한다라고 했다가 생각보다 투자 대비해서 실적이 찍히지가 않았었던 거죠. 그래서 거의 한 2년 정도, 2년 이상 조정을 받은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는데 그 와중에 이제 HFR 같은 경우는 상대적으로 좀 좋은 모습도 많이 보여왔었던 기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최근 이제 글로벌 시장에서 5G에 대한 투자가 다시 한번 재개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나오고서 변동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지난주까지만 해도 좀 좋은 모습이었죠. 그리고 나서 오늘 이제 마이너스 7% 정도 하락을 하고 있는데 사실 뭐 저는 이 HFR을 비롯해서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한 번 정도는 시세가 아주 강하게 나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던 것처럼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투자 대비 실적이 잘 나오지 못했지만 이게 좀 어떻게 보면은 이런 거죠. 만약에 5G를 투자하지 않더라도 인터넷은 사용이 가능했었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공격적인 투자가 진행되지 않았다라는 거죠. 5G가 안 되더라도 4G라든지 좀 더 느린 뭐 통신망을 사용할 수가 있었던 상황이기 때문에 무리해서 5G까지 확장을 하진 않았던 것으로 저는 판단을 하고 있고 그런 부분들이 몇 년째 지속이 되면서 관련주들이 굉장히 안 좋았는데 어쨌든 이거는 투자가 돼야 되는 분야라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뭐 자율주행도 마찬가지고요. 뭐 스마트 팩토리라든지 오늘 아주 강하게 움직이는 로봇 섹터들 같은 경우도 이 인터넷의 속도 자체가 나오지 않으면 무용지물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통신망에 대한 투자는 지속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뭐 딱히 특별한 이슈가 불거지면서 HFR이 빠진 것은 아니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오랜 시간 조정받았었던 것을 감안한다라고 하면 저는 HFR 같은 경우는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지금 9월달 이제 10월달 이제 계속해서 하반기로 진행이 되고 있는데 글로벌 대형 통신 기업들이 이 5G에 대한 투자를 지속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부각될 가능성이 높고 우리나라의 삼성전자 같은 경우도 전 세계적으로 이 5G 장비에 대한 점유율이 굉장히 낮은 편입니다. 근데 이 점유율을 높이기 위해서 계속해서 투자를 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나라 5G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저는 당장에는 조금 오늘은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더라도 추세적으로 우상향이 좀 더 이어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 부분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HFR 5G 관련주 중에 하나입니다. 일단 오늘은 힘들지만 그래도 장기적으로 봤을 땐 긍정적인 모멘텀이 기대된다라고 말씀해 주시면서 버티자 전략을 주셨는데요. 그러면 가격 전략은 어떻게 가져가야 할까요? 네, HFR이 현재 23,700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데 목표가 같은 경우는 27,500원. 뭐 직전 고점을 넘어가는 그런 흐름인데 직전 고점 부근인데 만약에 이 자리까지 가게 되면 아마 더 올라갈 겁니다. 그래도 현재 상황에서 우리가 보자면 27,500원 정도를 목표가로 말씀을 드리겠고 만약에 밀려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22,500원 선을 손절가로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추가 매수보다는 현재 만약에 보유하고 계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보유하고 계신 물량만 가지고 좀 대응을 하시고 오히려 나중에 25,000원 위에 안착을 하거나 그럴 때 그때는 추가 매수의 기회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장에는 목표가를 27,500원 선, 손절가는 22,500원 선. 저는 좀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기업이니까 시청자분들께서도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HFR 일단 추가 매수는 자제하시는 것이 좋겠고요. 목표 주가는 27,500원 손절 라인 22,500원 잡아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다음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를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이번 달 싱가포르에서 개막하는 세계 폐암 학회에서 4세대 비소세포 폐암 치료 물질과 관련한 임상 후속 데이터 발표가 확정된 상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오늘 시장에서는 다른 종목과 함께 또 빠지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될까요? 네, 이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 같은 경우는 뭐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어쨌든 본업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저도 뭐 홈페이지에도 들어가 보고 주주들에게 대하는 그런 액션들이나 행동 같은 것들이 뭐 굉장히 나빠 보인다거나 그런 부분은 없습니다. 하지만 이제 우리가 주식 투자의 관점으로 봤을 때 기업이 어쨌든 잘 유지가 되고 있고 진행이 되고 있고 이번에 뭐 3자 배정 유증 내용도 있던데 우리가 좀 냉정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 그게 뭐냐면 지금 이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적자가 나오고 있는 기업입니다. 기술력이 뛰어나서 뭐 성장성 특례 기업으로 상장이 됐다라고 하더라도 실적 자체가 너무 따라오지 않는다면 투자를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불안감을 느낄 수밖에 없습니다.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다른 기업들, 지금 우리나라에서 개인 투자자분들이 매매하실 수 있는 종목이 2,000 종목 정도가 됩니다. 근데 그 2,000 종목 중에서 흑자가 나오면서 좋은 내재 가치와 좋은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도 분명히 있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어쨌든 열심히 하고 있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자체에서 뭐 열심히 하지 않을 리는 없겠죠. 열심히 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주식 투자자의 입장에서 봤을 때 현재 이 브리지바이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이번 주에 빠르게 반등을 주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지난 7월 달에 만들어놨었던 저점 구간대까지도 밀릴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기업이 연중 저점 부근에 거의 다다라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반대로 생각해 보면 여기서 이제 반등을 주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는 직전 저점을 한 번 정도는 이탈할 가능성이 좀 더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뭐 이 기업에 대해서 악감정은 없지만 일단 적자가 지속되고 있는 부분이고 우리가 이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의 기술력을 믿고 투자를 하기에는 다른 기업 이미 흑자도 나오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좀 접근을 해봤을 때 저는 브리지바이오 테라피틱스 같은 경우는 도망가자라는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다른 기업과 비교해 봤을 때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의 매력도가 떨어진 것으로 분석이 되면서 도망가자 의견을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가격 전략 어떻게 잡아갈까요? 네, 이 기업 같은 경우는 뭐 현재가로 이제 손절가를 제시해 드리는 부분이고 만약에 주가가 많이 밀려 내려온다라고 하더라도 당장 재매수 관점은 잡아드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앞서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량한 기업들이 많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 시장 자체의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요. 만약에 시장의 분위기가 굉장히 안 좋아서 뭐 A 테마주들만 강하게 움직인다라고 했을 때 그 테마에 이 종목이 들어간다라면 우리가 공략을 해볼 수 있다라고 봅니다. 하지만 지금 시장 자체가 그렇게 나쁘지가 않습니다. 8월 달에 어느 정도 조정을 마치면서 9월 달 들어오면서 이제 우상향을 어느 정도 시도할 것이라고 보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이 회사보다 좀 메리트가 있는, 그러니까 마음 편하게 매매할 수 있는 종목들이 좀 더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도망가자는 의견과 함께 재매수 관점은 잡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네, 브리지바이오 테라퓨틱스에 대해서 재매수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라고 의견을 주셨습니다. 그러면 저희 마지막 종목도 구조를 해보겠습니다. 코리아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중국인 단체 관광 이슈로 인해서 오름세를 보였었는데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것으로 보이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지금 제가 전체적으로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에서 좀 밀리고 있는 테마라든지 우리가 섹터로 보자면 이 화장품 쪽도 좀 많이 밀리고 있고요. 미용 의료기기 쪽도 좀 낙폭을 키우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체적으로 좀 최근 들어서 강세를 보였었던 종목군들이죠. 그리고 이제 뭐 중국의 리오프닝에 대한 수혜를 받을 수 있다라는 명분으로 올라왔었던 쿠쿠홀딩스 같은 경우도 오늘 낙폭이 많이 커지고 있는데 지금 이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기업 자체의 개별적인 악재로 인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은 아닙니다. 그러니까 리오프닝 관련주들이
2주 전쯤, 3주 전쯤 갑자기 시장에서 부각되면서 자금이 강하게 들어왔었죠. 그래서 뭐 카지노도 잘 올라오고 면세점도 많이 올라오고 그러다가 화장품까지도 같이 올라왔었는데 오늘은 이제 전반적으로 좀 조정을 받고 있는 모습입니다. 근데 이 조정을 받는 모습이 굉장히 나쁘다거나 뭐 부정적인 의견을 드릴 만큼 위협적으로 느껴지진 않는 상황입니다. 거래 대금 같은 경우도 적은 거래 대금은 아니지만 이 코리아나를 비롯해서 화장품 관련주들이 지난 8월 11일, 8월 18일 이런 금요일쯤에 화장품 관련주들이 자금이 많이 들어왔었는데 그때 들어왔었던 자금에 비해서 지금 거래량은 뭐 10분의 1도 채 안 되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대량 거래가 터지면서 들어왔었던 자금들이 지금 전부 다 빠져나가진 않고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코리아나를 비롯해서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정을 어느 정도 더 받을 수 있다라고 하더라도 저는 이제 버티자라는 의견을 드리고 싶은데 우리가 이걸 좀 간단하게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중국에서 그 해외 여행을 허가한 게 뭐 6년 만이라고 해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도 6년 5개월 만에 들어왔다라고 하는데 뭐 명동이라든지 서울에 돌아다녀 보시면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이 지금 정말 많이 들어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화장품 관련주들에 대한 매출이 많이 올라올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고 지금 우리나라 기업들 같은 경우는 중국 쪽 매출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화장품 관련주들의 매출이 조금씩은 다각화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몇 년 전만 하더라도 화장품 관련주들의 매출처가 주로 중국이었다라고 한다면 지금은 북미라든지 일본이라든지 많이 다양화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실질적으로 다각화를 이어가면서 매출이 잘 나오고 있는데 거기에서 이제 중국발 매출까지 늘어난다라고 한다면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일단 중국에서 뭐 여행을 전면 허가하면서 이슈가 되면서 시장에서 자금이 들어와서 움직인 거지만 제가 봤을 때는 지금부터 3개월 후에 6개월 후에 9개월 후에 실질적으로 실적 자체가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찍힐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께서 저는 이 코리아나뿐만 아니라 코리아나는 이제 빠르게 올라온 종목이죠. 코리아나라든지 오늘 낙폭이 크게 나오고 있는 한국 화장품 같은 경우는 반등폭이 좀 컸었던 화장품 관련주고 상대적으로 좀 반등폭이 크지 않았었던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오늘도 조정폭이 깊지 않은 기업들이 있습니다. 이렇다라는 것은 업종 자체가 전체적으로 빠질 가능성은 굉장히 적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코리아나에 관련돼서 버티자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리아나에 대해서는 버티자 의견을 전해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저희 가격 전략은 어떻게 잡아갈까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현재 4,300원대에서 거래가 되고 있는데 뭐 목표가 같은 경우는 5,500원대로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앞서 말씀드렸었던 HFR과 마찬가지로 코리아나 같은 경우도 아마 5,500원대까지 반등을 주게 된다면 추가 상승을 할 가능성이 높겠죠. 하지만 현재 상황에서는 5,500원대 정도로 제가 의견을 드리도록 하고요. 코리아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지금 주가가 추가적으로 추가 하락한다면 4,000원대 딱 4,000원 부근에서 지금 강력한 지지라인대가 형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우리가 이제 이동평균선 기준으로 봤을 땐 약 20일 이동평균선인데 이게 어떤 자리냐면 8월 초중순에 갭상승이 나왔었던 자리예요. 갭상승이 나와서 매물대가 비어있는 자리인데 이런 자리 같은 경우는 강력한 지지라인대의 역할을 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4,300원대에서 만약에 4,000원대까지 하락하게 된다면 한 번 정도는 추가 매수도 노려볼 만하다. 추가 매수를 해볼 만하고 만약에 빠지지 않고 올라간다라고 하면 목표가는 5,500원. 만약에 밀린다 한다면 4,000원대에서는 추가 매수를 한번 해보시고 거기서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되밀림이 나와서 주가가 더 밀린다면 3,600원대에서는 이제 손절매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사실 저는 뭐 화장품 관련주들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빠져라라는 생각이 있었을 만큼 좀 급하게 올라갔었던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어느 정도 조정을 받을 때 뭐 한 번에 너무 공격적인 매수는 리스크도 있겠지만 적당한 비중으로 들어간다라고 하면 화장품 관련주는 까지도 계속해서 우상향을 이어갈 수 있다라고 보니까 이런 부분을 체크하시면 투자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